첫 번째 사연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10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이다 보니 출근길에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아이를 픽업해서 데려오거든요. 아이랑 놀아주다가 겨우 재운 다음 집안일을 하고 나니 매일 12시 넘어서까지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아기가 8개월 때부터는 복직을 해야 했는데요. 일에, 집안일에, 육아까지 스트레스이다 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애만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살도 안 찌고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엄마는 맞나? 왜 나는 모성애가 생기지 않는 거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제 애가 평생 예쁘지 않으면 어쩌나? 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야,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자기 아이가 안 예뻐 보이면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아이를 임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한 이후에 많은 여성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산후 우울감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산후 우울증 같은 말이 똑같은 건가요? 산후 우울감하고 산후 우울증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산후 우울감이라는 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포스트파tum 블루라고 하는 건데 오, 있어 보이죠? 네. 네, 산후 우울감이라는 거는 출산을 한 여성분에서 대략 한 70% 정도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요? 네. 길어야 2주,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내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이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그런 하나의 상태인데 이 산후 우울감과 달리 산후 우울증은 좀 다른 문제예요. 산후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우울증과 거의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증상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기분 증상. 우리가 이제 기분으로 느껴지는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첫 번째 당연히 우울하죠. 우울하고 슬프고. 두 번째는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지고. 세 번째는 눈물이 많아지고요. 네 번째는 의욕이 없어져요. 다 갖고 있는데 저 우울증인가요? 그러면? 네. 이따 녹화 끝나고 따로 개인 상담을 좀. 두 번째는 이제 신체 증상, 몸으로 나타나는 건데 잠을 못 자요. 수면이 깨지거나 아니면 과다수면을 하거나 아니면 식욕 변화. 남성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성에서는 절반은 식욕이 뚝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빠지게 되고 또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인지 증상이라고 해서 머릿속 생각으로 드는 증상이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부정적 사고의 반추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극이 다 나에게는 왜곡되어서 부정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뭔가 말을 해줘도 그럼요. 얘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나한테 네. 이렇게 말했나? 그러면 잘 지냈어요? 그러면 뭐야, 잘 못 지내길 바랬나? 이런 식? 뭐가 잘 되고 있는데 왠지 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이런 부정적 사고가 되새김질하듯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뚝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한테 쓸데없이 혹은 괜히 더 미안해져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만 힘든 것 같아. 나 때문에 우리 애만 나 힘든 것 같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느낌.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단기 기억력 떨어지고 우유부단해지게 되고요. 이 세상 아무도 내만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로움이나 소외감 느끼게 되고 악순환이네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이걸 하나하나 지금 풀어서 해석한 거고 좀 묶어서 카테고리별로 말씀을 드리면 한 9가지 증상인데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근데 이 산후 우울증은 출산 이후에 발생됐을 뿐 우울증과 똑같은 증상의 강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아마 이분도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 공이 존재하는 모성 신화죠. 네, 모성애는 타고나는 맞아. 거고 부성애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자. 아니 근데 모성애라는 게 엄마들한테는 다 좀 본능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모성애는 타고나는 거다라는 모성 신화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남자?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니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은 아이 양육에 전념하세요 라는 게 모성 신화죠. 주입되는 제 주장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특히 우울감을 느끼는, 산후 우울감을 느끼는 동안 혹은 실제로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아이가 그렇게 이쁘거나 아이를 케어할 만한 의욕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무의욕증이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다 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데 가서 빨리 안고 뭐 젖을 먹이거나 아니면 애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떻게 얼르고 달려야 되는데 그럴 의욕도 별로 없고 쉽게 지쳐버려요. 그러면은 그 지친다는 생각을 할 때 또 죄책감이 들겠네요. 그렇죠. 또 네. 내가. 나는 우리 애가 이렇게 내 애가 울고 있는데 나는 엄마로서 왜 이런 느낌이 들까? 나는 왜 이런 걸 제대로 못할까? 왜 적극적으로 못할까? 나는 엄마가 아닌가부터 이런 모성신화 때문에 느껴지는 수많은 죄책감들이 또 많은 엄마들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남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잘 도와주고 잘 도닥여주고 이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첫째로 산후우울증에 잘 걸리는 환경에 놓인 산모들이 있어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신체적으로 가족의 적절한 서포트를 못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애 아빠는 밖에 나가서 맨날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애는 네가 키워라고 이렇게 방치해 두거나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산후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올라가요. 이분도 사실은 여기 아까 사연에 나오는 멘트 중에 참 안타까우면서 마음에 안 드는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멘트였죠? 남편이 안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지금 복직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맞벌이 부부인 상황에서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요? 같이 키우는 거지. 그치, 네. 맞아. 남편의 서포트, 심리적인 서포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뛰어서 집안일도 해주고 아이도 같이 보는 그런 신체적인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이를 출산하신 지가 한 8개월? 10개월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사실 산후우울증이 아직도 계속 존재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일도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고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니까. 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 정말 화이팅입니다.